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 선생은 그날 아침 평소보다 훨씬 더 부지런히 몸을 일으켰다. 나이가 들어가며 잠이 줄었다고는 하나 이렇게까지 일찍 눈을 뜨게 될 줄은 몰랐다. 창밖은 아직 이른 햇살이 퍼지기 전이었다. 창틀에 기대어 먼 산 능선을 바라보다가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오늘이 그날이지. 중마고 정용태의 아들 결혼식. 이건 단순한 경사가 아니었다. 정 선생에게 있어 용태는 어린 시절부터 삶의 절반 이상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다. 두 사람이 나무 위에서 뛰놀던 시절부터 함께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동네 슈퍼에서 함께 아르바이트하던 청춘의 한 시절까지 인생이라는 먼 길 위에 언제나 어깨를 나란히 했던 사람이었다. 그 아들의 결혼식이라니. 마치 자신의 조카를 시집 보내는 것 같은 묘한 감정이 들었다. 정 선생은 마음을 다잡으며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양복을 꺼냈다. 입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곧게 세워주는 그 차림은 오늘만큼은 가장 정중하고 싶은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지금 그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금액이 얼마나 신중히 결정된 것인지 알 것이다. 용태와의 우정을 생각하면 부족한 듯 했지만 무리하고 싶지는 않았다. 정 선생은 조심스럽게 돈을 넣고 손글씨로 축하합니다. 네 글자를 써넣은 작은 메모도 봉투 안에 함께 넣었다. 결혼식장에 들어서자 붉은 카펫 위로 반짝이는 신발들, 고운 정장 차림의 사람들, 그리고 향긋한 꽃장식이 어우러져 있었다. 마치 봄날의 정원이 실내로 옮겨온 것처럼 따스하고 생기 있었다. 정 선생은 조심스럽게 접수대에 다가가 봉투를 내밀었다.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며 그는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축복의 말을 되뇌었다. 용태야, 아들 잘 키웠구나. 내가 참 자랑스럽다. 식장은 웃음과 박수로 가득했다. 신랑이 입장할 때는 정 선생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고 용태가 단상에서 울먹이며 아들을 축하하던 장면에서는 코끝이 시큰해졌다. 정 선생은 박수를 치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엔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러나 식이 끝나고 식사를 하러 이동하던 중 그는 우연히 들려온 말을 들었다. 옆 테이블에서 웅성대는 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아니, 내가 알기론 정 선생이 우리 용태랑 중마고라는데 축의금이 고작 10만 원이래. 요즘 세상에 밥 한 끼 값도 안 되지 않나? 뭐 사정이 있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좀 너무하잖아. 정 선생의 걸음이 멈췄다. 말한 사람은 용태의 친척으로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 옆에서 용태가 가볍게 웃으며 덧붙였다는 것이다. 그래도 우린 친구니까 뭐. 그 친구 성격 알잖아. 조금 짜긴 해도 정은 깊지. 하하. 그 순간 정 선생의 손이 떨렸다. 식장의 밝은 조명 아래서도 그의 눈앞은 어둡게 변했다. 몸이 굳고 가슴이 서늘해졌다. 누가 무엇이 이 마음을 이렇게 흔들 수 있을까? 그가 봉투에 넣은 것은 단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50년 가까운 시간의 무게, 우정의 결, 진심의 온도였다. 그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조용히 식장을 빠져나왔다. 걸음이 빨라졌다. 바람이 불었다. 길가의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걸었다. 그 걸음엔 분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깊은 상처가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는 그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짜긴 해도 정은 깊지. 그 말은 칭찬도 비난도 아니었다. 애매한 그 어조가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50년의 우정이 누군가에게는 그런 말 한 줄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이 그를 허무하게 만들었다. 정 선생은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용태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함께 가기로 했던 등산 모임도 빠졌다. 누군가의 말이 이토록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그는 처음 알았다. 아니,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며칠이 지난 뒤 용태가 찾아왔다. 익숙한 문 두드리는 소리에 정 선생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용태는 웃으며 들어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사과 한 상자가 들려 있었다. 바쁘지? 괜히 미안하다 그날 말이야. 정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소파에 앉아 용태를 바라보았다. 용태는 그 앞에서 맥없이 앉았다. 둘 사이엔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그날 말이야 나도 몰랐어. 내가 들었는지. 그냥 친척들끼리 하는 말이니까. 정 선생은 입을 열었다. 용태야, 내 아들 결혼식 축하한다. 정말로. 너도 이제 할아버지 될 날 머지않았네. 축하할 일이 많다. 그런데 말이다. 그는 천천히 눈을 마주쳤다. 나는 너랑 50년을 친구로 지냈다. 내가 어렵던 시절 같이 라면 끓여 먹고 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땐 내 어머니처럼 울었지. 그런데 그날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그게 다였냐? 그게 우리가 쌓은 우정의 깊이였냐? 용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빛이 흔들렸다. 정 선생은 말했다. 내가 준 건 10만 원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어. 그런데 내가 그걸 밥값 취급하는데 나는 그 이상 줄 이유가 없어졌어. 이제부터는 그냥 이만큼이었구나 생각하고 살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가까이 지내지 않았다. 우정이 끝난 건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은 변했다. 정 선생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대신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결국 자신에게 집중하게 된다. 타인의 말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천천히 알아가게 된다. 그리고 정 선생은 이제야 알게 되었다. 우정도 사랑도 존중도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표현이 가볍게 다뤄질 때 사람은 깊은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10만 원의 진심보다 말 한마디의 무게가 더 컸다. 하지만 나는 그 말로 나 자신을 지켰고 나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웠다. 며칠 후 정 선생은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었다. 이른 아침이면 집 앞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 천천히 낭독하는 습관을 되살렸다. 말수가 줄고 사람들과의 약속은 조심스러워졌다. 무심한 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다치게 하는지 그는 너무도 생생히 겪은 참이었다.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정 선생은 자신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 차를 천천히 끓이고 창밖의 나무들을 바라보며 사계절을 느끼는 일, 그리고 오래된 음악을 들으며 고요함에 귀 기울이는 순간들. 예전에는 너무 평범해서 지나쳤던 일상이 이제는 위로가 되었다. 용태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정 선생은 그 시간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추억을 온전히 품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알게 되었다. 우정이란 시간만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며 말 한마디에 의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만큼 섬세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심스러움을 잃지 않게 되었다. 말을 고르고 마음을 전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했다. 어쩌면 이번 일은 그에게 평생의 교훈을 남긴 셈이었다. 진심을 다하되 그 진심이 가볍게 소비되지 않도록 자신을 먼저 지키는 일. 그것이 나이 듦이 가르쳐준 가장 큰 지혜였다. 그날 이후로 정 선생의 다이어리에는 이런 문장이 자주 적혔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돈보다 더 깊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받는 이가 가볍게 여긴다면 나는 더 이상 나를 무겁게 내어주지 않겠다. 정 선생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직도 가시처럼 박힌 말 한 조각이 남아 있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 아픔은 점차 희미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잊는 것보다 기억하는데 더 익숙한 법이다. 그날 이후 정 선생은 용태와의 거리를 천천히 두었다. 연락이 와도 바로 받지 않았고 가끔 오는 문자에는 짧은 답만 보냈다. 예전 같으면 저녁 한 끼 같이 먹자는 제안에 먼저 나섰을 정 선생이었지만 이제는 조심스러운 응답만을 남겼다. 마음은 여전했지만 신뢰라는 이름의 다리는 조금씩 금이 가 있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정 선생은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행위는 그에게 오랜만에 삶의 온기를 되찾게 해주었다. 아이들의 책장을 정리하고 할머니 손에 이끌려온 어린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일. 그 단순하고 조용한 시간들이 정 선생의 마음을 부드럽게 다독여 주었다. 어느 날 자원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그는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 앉아 있는 용태를 보았다. 잠시 눈을 피하고 지나칠까 고민했지만 결국 천천히 다가가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바람만이 나뭇잎을 흔들며 귓가를 스쳐갔다. 잘 지냈냐? 용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어느새 조금의 주름이 배어 있었다. 그럭저럭. 너는? 나도 뭐 매일이 거기서 거기지. 그 뒤로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정 선생은 눈을 감고 가을빛 노을이 물든 거리를 천천히 음미했다. 그 색감은 마치 한 사람의 인생처럼 깊고도 담담했다. 그날 말 아직 마음에 남아있지? 용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다. 내가 너한테 기대했던 건 말 한마디였어. 그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 하나면 됐는데 그걸 듣지 못한 게 참 오래가더라. 용태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만년필이야. 중학생 때 쓰다 잃어버렸다고 계속 아쉬워하던 거. 그때랑 똑같은 모델은 아니지만 제일 비슷한 걸로 찾아봤어. 정 선생은 상자를 받아 조용히 열어보았다. 검은색 펜촉이 얇은 빛을 머금고 있었다. 손끝으로 가볍게 쓸어보는 그 감촉은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다. 친구와 나눈 편지, 벚꽃 피던 운동장, 그리고 종이 위를 가로지르던 그리움. 그는 펜을 닫고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용태야. 이건 돈보다 더 귀한 선물이네. 두 사람은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다. 벤치 뒤로 바람이 불고 낙엽이 바닥에 내려앉았다. 그 순간만큼은 예전처럼 마음이 가깝게 느껴졌다. 우정이란 때로는 멀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것이고 그 끈을 잡을 용기가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임을 두 사람은 알게 되었다. 그날 저녁 정 선생은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된다.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의 진심 어린 손길에 그 딱지가 떨어지고 안에 새 살이 돋는다. 오늘 나는 새 살이 돋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겨울로 접어든 도시는 그 나름의 고요와 빛으로 가득 찼고 정 선생의 일상에도 변화가 조금씩 찾아왔다. 달라진 것은 아주 작았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전환점이었다. 그는 이따금씩 용태와 전화를 나누고 때때로 짧은 산책을 함께 하기도 했다. 여전히 모든 감정이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다만 예전처럼 마음을 꼭꼭 닫아두진 않았다. 우정은 다시 자라는 나무처럼 조용히 가지를 뻗어가고 있었다. 그 무렵 동네 복지관에서 강좌를 열었다. 인생 회고록 쓰기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고 정 선생은 누군가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한번 가보자는 마음이었지만 막상 강좌에 앉아 빈 노트를 펼쳐보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강사는 말했다. 살아온 이야기를 적는 일은 과거를 정리하는 일인 동시에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 선생은 조심스럽게 펜을 들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써내려갔다. 나는 어느 겨울날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다쳤고 다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열렸다. 그 문장은 그의 인생에서 아주 소중한 진실이 되었다. 그는 매 수업마다 기억의 조각들을 종이에 옮겨 적으며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았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자신은 여전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용태도 한번 그 수업을 찾아왔다. 정 선생의 권유는 아니었다. 그냥 한번 와보고 싶었다고 했다. 둘은 그날 수업이 끝난 뒤 나란히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 우리 인생이 참 길었지, 정 선생. 용태가 말했다. 이제 더 길어질지는 모르지. 그래도 오늘처럼 천천히 걸어가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리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웃었다. 그 웃음은 조용했지만 따뜻했고 서로의 눈가에 남겨진 주름처럼 깊은 것이었다. 정 선생은 그날 밤 다시 노트를 펼쳐 적었다.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또다시 희망을 품는 일. 그것이 인생이라면 나는 오늘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이제는 그 걸음이 외롭지 않다. 며칠 뒤 정 선생은 오랜만에 근처 산책길을 걸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돌계단을 오를 때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가슴속까지 전해졌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억이 속삭이듯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그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예전에는 함께 걷던 이 길이었다. 용태와 둘이서 술 한 잔 걸치고 나서 괜히 바람 쐰다며 이 길을 따라 오르던 날들이 있었다. 그때는 지금보다 체력이 좋아 계단을 단숨에 올랐고 계단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시내의 불빛에 괜히 감탄사를 내뱉기도 했었다. 정 선생은 그 기억을 되새기며 작은 쉼터에 앉았다. 목에 걸친 목도리를 살짝 여미고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펜은 며칠 전 용태가 준 그 만년필이었다. 그는 고요한 바람 속에서 천천히 수첩 위에 글을 적기 시작했다. 우정이란 가끔은 침묵 속에 더 오래 남는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때로는 돌아와 주기만 해도 고마운 것.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길. 글을 마치고 펜을 닫자 마음 한켠이 조금 더 가벼워진 듯 했다. 여전히 용태와의 관계는 이전처럼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서운함에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감정의 자리를 이해와 너그러움이 채워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정 선생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 들고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겼다. 젊었던 시절 수줍게 웃던 얼굴들. 빛바랜 사진 속 자신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지만 눈동자에 담긴 감정은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사람은 늙어가도 마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진 한 장이 멈췄다. 용태와 함께 찍은 20대 초반의 사진. 해변 어딘가에서 맥주캔을 들고 어깨 동무한 채 활짝 웃고 있었다. 정 선생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참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우리 둘 다. 이튿날 아침 정 선생은 이른 시간에 동네 우체국을 찾았다.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쓴 편지 한 장과 작은 책갈피 하나가 들어 있었다. 책갈피는 예전에 용태가 건넸던 시집에서 찢겨나간 페이지로 만든 것이었다. 낡은 문장들 사이에는 붉은 잉크로 잊지 말라는 단어가 작게 써 있었다. 정 선생은 봉투에 용태의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였다. 우체국 창구에 봉투를 내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말없이 한숨을 쉬었다. 보내는 건 쉽지만 전해지는 건 시간이 걸리지. 창구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하루 이틀이면 도착합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정 선생은 그 말이 단지 물리적인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용태에게서 전화가 왔다. 편지.
잘 받았어. 짧은 말 뒤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 덤덤하지만 진심 어린 말이 이어졌다. 읽고 나니까 여러 감정이 오더라. 미안하다, 정 선생. 내가 그땐 너무 무심했어. 정 선생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사이에 이제 그런 말 필요 없다. 그냥 고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돼서. 이후 두 사람은 약속을 잡고 오랜만에 차를 마시러 나갔다. 노을이 지는 오후 작은 찻집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편안함이 흘렀고 오래된 우정이 천천히 되살아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용태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사실 말이야, 그날 결혼식에서 한 말. 내가 왜 그런 식으로 말했는지 나도 지금 생각하면 답답해. 내가 그렇게 오래 함께 해준 친구인데 왜 그렇게 말을 뾰족하게 했을까 싶어. 정 선생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다. 사람이 순간에 실수도 하고 때로는 감정이 앞서기도 하지.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아 있다는 거야. 말 끝에 찻집 창밖으로 빛이 퍼졌다. 늦가을 햇살은 서늘한 바람과 함께 유리창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두 사람은 그 속에서 오랜 시간을 녹여냈다. 정 선생은 속으로 생각했다. 우정은 그런 것이다. 실망도 있고 침묵도 있고 오해도 있지만 그 끝에 남는 건 결국 함께 나눈 시간과 진심이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지 않았지만 때때로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메일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진짜 종이에 쓴 편지였다. 그 손글씨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시간을 공유했고 조금은 천천히 그러나 깊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지 않았지만 때때로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메일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진짜 종이에 쓴 편지였다. 그 손글씨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시간을 공유했고 조금은 천천히 그러나 깊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편지 속에는 그날 하지 못했던 말들이 담겨 있었다. 용태는 정 선생에게 젊은 날의 고마움을 다시 꺼내었었고 정 선생은 용태에게 마음에 남아있던 상처를 조심스레 적어 내려갔다. 서로가 보낸 짧은 문장들 속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오해하지 않았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다. 사람의 관계란 그렇게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것이었다. 말 한마디로 멀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다시 가까워지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진심이었는가, 그리고 그 진심이 너무 늦지 않게 전해졌는가였다. 정 선생은 여전히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지냈고 용태는 가끔 그곳에 찾아와 커피를 한 잔 건넸다. 말없이 마주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 침묵 속에 옛 기억과 오늘의 안부가 함께 담겼다. 그들은 이제 오래된 우정이란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게 된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정 선생은 그동안의 편지를 모아 하나의 상자에 담았다. 그 위에 조용히 쪽지를 얹으며 말했다. 이 편지들이 우리가 어긋났던 시간을 대신해 줄 거야. 그리고 언젠가 너의 아들도 이 상자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이야기를 통해 진짜 우정이 뭔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는 웃으며 상자를 닫았다. 삶이란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아니라 그 상처를 꿰매며 나아가는 일임을 그는 이제 알게 되었다. 우정도 마찬가지였다. 온전한 마음을 향한 조금 느린 걸음. 그리고 그 걸음 끝에서 마주한 서로의 진심. 그렇게 정 선생의 인생에 또 하나의 계절이 지나가고 있었다.